네,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전망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화요일을 기점으로 2,500선이 깨졌습니다. 여러 요인이 혼재됐는데요. 먼저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4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북한의 도발이 더해지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금리의 경로, 또 올해 실적 등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에 따라서 오름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 코스피 전망 엠스타그램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자, 여러분 지난해 말 연초만 해도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었었죠. 삼성전자 주가만 봐도 이러다 8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해 4분기 일종의 어닝 쇼크 나오면서 어떻게 된 게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고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반도체 상황,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QT가 어쩌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또 시장 수급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좀 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QT, 레포 축소된 영레포 축소되는 이야기 같이 해볼 텐데 오늘 TSMC 네네. 실적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괜찮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좋았다고 해야 되겠죠? 실적 자체 사실은 지난주에 12월 매출이 발표돼가지고 네. 대략적으로 매출은 비슷할 것 같았다 네. 생각했는데 어쨌든 4분기 매출하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죠. 원래 회사가 준 가이던스에 상단을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960 몇 억 불이고 네. 영업이익률이 56%인데 상단이니까 잘 네. 나온 거죠. 예. 거기다가 또 가이던스를 또 줬는데요. 가이던스 역시 제가 얼마만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상보다 더 높았다.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근데 우리가 TSMC 이 실적만 가지고는 HBM하고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네. 그냥 우리 그 PC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서 그 수요가 나쁘지 않다. 바닥은 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매출의 거의 90%가 86%가 HPC, 하이퍼포먼스 PC하고 스마트폰이거든요. 예. HBM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구도가 가는 거니까 네. TSMC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아니, TSMC 실적이 이렇게 좋았었는데 네. 그 파운드리가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HBM, 네. 그럼 하이닉스 실적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네. 왜 안 됩니까? 근데 약간 지금 단계,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네. 좀 나뉘는군요. TSMC는 HBM하고 GPU 예. 그 임팩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걔네들 주가는. 예. 우리는 다이렉트로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하이닉스가 거기 들어가고 한미반도체가 얼마나 장비를 잘 공급하느냐 이런 걸 다 역학적으로 봐가지고 HBM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파운드리, TSMC가 좋았다라는 것이 반도체 업황을 메모리 포함해서요. 네, 이끌고 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석은 어떤가요? 나쁘지 않고 바텀 아웃 됐다. 그래서 좋아질 거다. 좋아질 근데 그 거다. 정도는 사실은 엊그저께 며칠 사이에 한국장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 직전의 분위기까지 그대로예요. 요거는 별도로 예.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예. 어제 오늘 그저께 한국이 무너진 거, 예. 그거가 문제죠. 예. 그거만 벗어나면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가는데 TSMC가 보탬이 되는 건 맞는데 네. 리딩해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으나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걸 가지고 얘를 다시 끌고 올라가기에는 좀 약간 별개의 네네. 단계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함께 해주시죠. 네. 작년 4분기 특히 삼성전자 뭐 어닝 쇼크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장이 나빴던 가장 큰 원인 중에 세 가지인데요. 네. 한국은 엔비디아가 없고요. 네. 근데 원래 없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매크로 뭐 중동 사태고 뭐 중국 대만 사태고 아니면 한국 하다못해 김정은하고 설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분위기가 우리는 그렇게 못 느껴도 외국인들은 바라볼 때 불안하게 느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외생적인 거죠. 가장 큰 거죠. 실적이 안 좋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완전히 안 좋았죠. 예. 기대 이하였죠. 네, 그 뭐 3조 8천억인데 한 1조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네. 1조면 한 20%, 25%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이거의 절대적인 규모가 미스난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미스난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시장에서 정확히 몰라요. 그럼 본부장님도 저도 정확히 모르죠. 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는 투자가들이 짜증납니다. 예. 왜냐하면 1조가 미스났는데 예. 일회성 비용이야. 예. 아니면 D램이나 낸드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여기서 계산해서 어썸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조의 미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비메모리 파운드리라. 아, 그렇게 지금 예측합니다. 아직 이제 완전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예. 얘기해 줬겠죠. 실적 네. 발표되고 애널리스트한테. 그럼 비메모리 파운드가 왜 그렇게 많이 5천억, 6천억 네.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1월 31일 날 예. 본 실적 발표될 때 컨퍼런스 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받아들인 그 순간에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짜증이 나서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든 여건에다가 그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툭툭툭 금리 인하 이 기대감도 또 빠지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하마터면 밀리고. 7만 원 깨질 뻔하는 그런 네, 상태가 예, 밀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장 예상이 뭐 3조 3천억, 3조 7천억, 거의 실적 발표 전에는 4조를 또 맞습니다. 외춘 곳도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왔을 때는 지금 잠정 실적이 2조 8천억, 1조 정도 미스가 났고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뭐 아직은 뭐 1월 30일 확정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인데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있다. 그 설명에 따라서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뭐 더 밀든 아니면 좀 환호를 하든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D램하고 그 낸드하고 메모리, 예. 메모리에서만 로스가 났으면 가격 예측 잘못됐다 할 텐데 네. 메모리에서 로스의 폭보다 비메모리에서 로스의 폭이 더 컸다고 얘기가 끝나고 나서 발표됐는데요. 네. 그럼 요거는 바로 다음 분기, 일본 분기에 네. 바로 바뀐다고 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좀 더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S24 있잖아요. 네. S24, 그 네, 갤럭시 S24. S24. 거기에도 AP가 들어가죠. 네. 머리에 들어가는 네. 거. 예전에는 콜컴 걸 거의 다 썼는데 네. 이번에는 그 4개, 3개 버전 중에서 일반 버전하고 플러스하고 울트라 있는데 네. 2개 모델. 2개 모델은 자기네 거. 네. 그지 자기네 거 네,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시스템 LSI 파운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S24가 잘 나가는 것도 비메모리 파운드 영향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예측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나와서 분위기 좋다고 하지만 네. 얼마나 잘 팔릴지, 과연 이번 분기에 1,200만 대가 팔릴지, 네. 1,100만 대가 팔릴지 그런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작년도에 S23보다는 여러 가지 가미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작년에 1,000만 대에서 팔았거든요. 네. 한 20%더 팔릴 거라 보는데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30일 날, 그것도 1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 뭐 메모리 쪽은 나름 괜찮았다. 비메모리 쪽, 메모리도 파운드리 쪽에 문제가 메모리도 있다. 안 좋았어요. 메모리도 안 좋았는데 파운드리가 특히 안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24가 나왔다. 이게 뭐 올 1분기엔 얼마 팔릴지 모르지만 뭐 1분기도 잘 팔리고 예측한 대로 한 3천만 대 이상, 4천만 대 가까이 팔린다면 분위기 이건 달라지죠. 주가의 호재는 될 수가 그렇습니다. 이오늘 논리는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는 비메모리가 없으니까 단촐하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예측이 어제까지 네. 갈려 있어요. 네. 2천원 적자일 수도 있고 네. 2천원 흑자일 수도 있어요. 네. 똑같은 날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게 이렇게 다른 경우가 예. 저도 애널리스트 25년 했습니다만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일치되는 게 있어요. 예. 2천원 적자건 2천원 흑자건 간에 D램은 대충 20% 흑자야. 하이닉스가 자꾸 적자라 그러는데 예. D램은 이미 지난 분기도 흑자였고 예. 3분기, 예. 4분기에는 무려 20% 흑자라는 거예요. 네. 그건 거의 이견이 없거든요, 차이가. 네. 그렇다면 그러면 2천원하고 마이너스 2천원 뭔 차냐? 네. 낸드예요. 네. 매출의 30%밖에 안 된 낸드가 적자가 70%에서 50% 떨어졌는지 네. 40% 떨어졌는지 여기에 따라 갖고 다르다. 스윙 팩터가 많은 거죠. 최태원 회장이 낸드는 멀었다. 이 얘기 좀 한 걸 보면 맞습니다.
2천억 적자일 가능성도 좀 여전히 공식적인 포캐스트는 여기에 2천억 흑자 나와서 평균은 1,000억 정도 적자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죠. 네. 뭐 한미 반도체가 잘 간다서 네. 올라갔는데 하이닉스 실적이 만약 마이너스 나오면 조금 밀릴 수 있는데 네. 전반적인 것이 HBM이 잘 나간다 그러면은 네. 받고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비메모리보다는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예. HBM하고 PC 따라가면 간다. 예. 설사 마이너스 1,000억이 나더라도 예. 이번 분기 1,4분기에는 4,000억, 6,000억 날 수 있다 그러면 흑자가 네.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7조, 10조 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면 주가가 먼저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는 1% 흑자 주가 상승에 불과했지만은 하이닉스는 거의 4% 올라갔잖아요. 예. 그게 HBM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투자가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1분기인데 네네. 반도체 대장주 하나 담아보고 싶다. 네네. 삼성전자 할까, 뭐 하이닉스 할까라고 한다면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 오히려 하이닉스 쪽이 네. 예, 또는 장비. 아예 장비. 근데 사실은 어저께가 아주 좋은 찬스였어요. 공포가 엄습했을 때 네. 난리 난다 해서 2,300 간다, 2,200 간다는 얘기 갔을 때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그저 우리 저기 앵커님도 아시겠습니다. 네. 환율이 1,370, 80, 1,400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되는데 네. 그 공포는 전쟁에 실제 발발되거나 아니면 작년에 1,370, 80, 1,360까지 갔을 때가 9월, 10월이거든요. 네. 미국 금리가 국채 금리가 5%에 갔을 때가 우리가 1,360 갔었어요. 네. 지금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나 이게 1,440, 50을 뚫기는 뚫기는 어렵죠. 네. 지금 그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어저께 공포는 좀 과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안 오르잖아요. 시장에. 예. 그거는 뭐냐면은 삼성이 못 간 것도 있고 2차 전지가 못 가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각각 봤을 때 실적이 나오는 주식만 먼저 간다. 뒤에 말씀드리겠다 화장품주, 네. 장비주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네. 1분기만 놓고 본다면요. 반도체 대장주라면 이제 하이닉스로 일단은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하나를 고른다면. 들어가서 가다가 한 1월, 2월, 3월에 S24 네네. 뭐 이제 막 잘 팔린다 못 팔린다 나오겠죠. 네. 그때 약간 한번 다시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한번 삼성이 접근해보는 안 거죠. 갔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삼성은요. 예. S24가 잘 되면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주가에 네. 그 10%를 올릴 효과는 아니에요. 아니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업이익에서 한 40%거든요. 네. S24가 한 15% 차지해요. 네. 40 곱하기 15하면 얼마죠? 6%죠. 네. 6%가 엄청 잘 된다. 그러면 주가는 6%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잘 안 되면 한 4%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 정도 보너스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예. 그렇게 잘 된 이유가 S24가 AI 폰으로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 스냅드래곤이라든지 반도체 칩 자체가 성능이 좋았다. 네. 아무 게 없다 그러면 비메모리 바운드에 대한 그거요. 그것까지 예, 가면은 그거. 비메모리 바운드리가 되면은 그 효과가 한 4, 5% 붙게 되면은 네. 토탈 10%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7만 원 초반이면은 8만 원까지는 비록 반도체 메모리 D램에서 하이닉스한테 뒤진 좀 그렇게 됐지만은 네. 그걸 인정하더라도 한 8만 원까지는 가는 거는 시간의 이슈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판매뿐만이 아니라 분기점은 4월 달. 칩에 대한 평가까지 4월 달 정도 가야지 4월 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QT 얘기 한번 해야 될 네네.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원래 뭐 5번 한다, 6번 한다, 3월에 한다, 5월에 한다, 뭐 이거 안 한다, 뭐 뒤에 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왔는데 네. 만회하나요, 본부장님? QT 양적 긴축을 네네. 빨리 네. 끝낸다라고 하면 네네. 이 역시도 금리 하락의 효과 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거죠. 예. 이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우리가 먼저 좀 바라보고 싶어서 이 가능성을 한번 좀 우리가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올가에서 얘기 나온 게 한 2주 됐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도 얘기를 안 나오다가 한국의 국제금융센터인가 여기서 리포트를 냈어요. 네. 며칠 전에. 예. 그래서 거기 나온 게 JP 모건에서 기대하는 거랑 비슷하게. 예. JP 모건은 3월 달부터 QT가 끝난다? 끝날 수도 있다. 줄인다 이렇게 내지. 얘기를 해요. 예. 늦어도 2분기. 예. 그러니까 1분기부터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게 나오면은 없는 것보다 좋은 거죠. 네. 근데 아마 QT를 진짜 조기에 앞당기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3월 달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둘 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플레 자체를 부추기는 다시 예. 그런 리스크는 안 가져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저께 55%를 5대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면서 기대치를 낮추면서 주가가 적절하게 퀄리티 있는 주식으로 모아가는 건 매우 바람직한 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3월이 아니고 7월, 5월이다 그러면 주가가 다 폭락하느냐? 그게 아니고 네. QT를 통해서 메워진다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QT를 네. 빨리 한다는 건 뭐냐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받아줄 세력이 없거든요. 네. 그 은행들이 여유가 없어요. 지준율도 지급 준비도 과거보다 높아져야 되고 네. 작년에 SBB 사태도 있기 때문에 네. 만만치가 않고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을 그런 그 국채 발행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네.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에 대한 거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약하죠.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QT가 있게 되면은 예. 주가나 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내려가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네. 주시장에서는 그걸 잘 버는 스마트머니들은 주가가 내려갈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저가 퀄리티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네. 기회를 삼을 수 있고 그것은 아마도 2월 달, 3월 달에 그런 분위기가 이어간다면 은 네. 우리가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미국 빅테크를 포함해서 네.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3월 달, 4월 달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5월로 바뀐다 하더라도 거의 네. QT라 이런 기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별로 안 빠지고 상승을 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QT 양적 긴축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준이 그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채권들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네.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다시 팔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 양적 긴축을 해 왔는데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QT를 조기에 끝낼 수가 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뭐 영 레포 잔고 같은 것들 보면 지금 많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은행들도 좀 유동성 없는 게 네, 확인이 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QT를 줄인다 내지는 종료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3월에 안 하고 5월에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실망감을 이 양적 긴축 종료로 커버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어때요? 공포감을 공포를. 완화시킬 수 있기 네. 때문에 예. 그래도 두려운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스마트머니들은 그거를 기회로 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장은 어저께 그저께 우리나라 장은 완전히 과매되었고요.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비록 신용잔고라든지 우리나라가 최근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누구는 신용잔고 깨지면 한 번 더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신용잔고로 깨질 정도로 그걸 냅두지 않아요.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작년에 신용잔고 있을 때 금리가 최고로 가갖고 불안한 상태에서 흔들리니까 계속 힘이 깨졌고. 깨지는 거고 예. 지금은 이제는 금리가 어차피 내려가는 거고 예. 그게 아니더라도 QT가 땡겨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아마 사람들은 그거를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으면 스마트머니들은? 내려가는 이 폭이라는 것이 네.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많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시기 좋아요. 네. 2270, 2310 그런 일은 여간해서 없습니다. 예. 진짜 전쟁이 도발이 커지지 않는 한 네. 그런 일은 있기가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리 인하 뭐 3월, 5월 이것도 관심 있지만요. 이 QT 양적 긴축이 언제 끝나느냐 이 뉴스도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한번 네네. 짜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짜서 제가 지금 대응해야 될까요? 반도체 전문가였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 반도체 올인해요 이렇게 얘기를 작년 말부터 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한 섹터의 50% 60%는 리스크가 크다. 네. 중간에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보통 3개 섹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확실한 거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제외하고 네. 하이닉스 포함하거나 장비주 음. 한 구석이고요. 실적 퀄리티가 좋으시는 화장품 확실합니다. 화장품도 요즘 저가 쪽. 네. 이쪽이 왜냐면 그건 맞습니다. 매출이 많이 붙더라고요. 예, 예. 네. 뭐 돈 많으시면 비싼 거 해야 되는데 미국도 네. 한 100조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엘프 뷰티라고 네. 찾아보십시오. 엘프 뷰티라 엘프가 요정이죠. 요정 엘프. 그 네. 주가가 계속 상승입니다. 작년 실적 그냥 PER이 한 100배는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요? 네. 미국에서 화장품 3위거든요. MG 세대의 저가예요. 5불, 2불짜리 그런 화장품이 엄청 잘 팔리거든요. 예. 한국도 누구냐? 중국에 매달리지 않고 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파는 기획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중에 실적이 괜찮은 주식이 한 10개 찾으면요. 한 5개는 있어요. 예. 그럼 반도체, 저가 화장품 그렇죠. 하나를 더 담는다면 그렇게 해서 한 60% 담고 네. 그다음에는 테마성은 아니지만은 네. 혹시 많이 빠지면은 AI,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는 설계 주식 네. 이런 정도로 하고 현금 20%.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자 전략 짜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김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